여러분 안녕하세요. 갑자기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 이유 없이 오래 만나던 친구와 연락이 끊기거나 평소에는 전혀 관심 없던 분야가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하거나 혹은 이유 모를 잔병치레가 계속되다가 어느 순간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지나치시는데요. 동양 철학과 역학에서는 이런 현상들을 대운이 바뀌는 징조라고 해석합니다. 대운, 즉 큰 운의 흐름이 바뀔 때 우리 삶에는 반드시 신호가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바로 이 대운의 징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경험하고 계신 변화들이 혹시 대운의 신호는 아닌지 함께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징조 중에서 3개 이상이 해당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대운의 전환기에 서 계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이 몇 개나 되는지 세어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꼭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대운이라는 것은 단순히 좋은 일이 생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대운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익숙했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마치 나비가 번데기를 벗고 나오듯이 우리도 낡은 껍질을 벗어야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징조들 중에는 일견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을 더 나은 단계로 이끌기 위한 우주의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카테고리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올라올 유익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대운의 첫 번째 징조는 바로 여러분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외부 환경이 변하기 전에 가장 먼저 변화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첫 번째, 가치관의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전에는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는 경험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몇 년 동안 모아왔던 명품 가방이나 자동차 같은 물질적인 것들이 갑자기 무의미하게 느껴진다거나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이상 삶의 최우선 순위가 아니게 되는 거죠. 반대로 예전에는 전혀 관심 없었던 것들이 갑자기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 자신의 건강, 내면의 평화, 진정한 자아 찾기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가치관의 변화는 대운이 들어오기 전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동양 철학에서는 이것을 영혼의 성숙이라고 표현합니다. 대운이 오기 전 우리의 영혼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봄이 오기 전 씨앗이 땅속에서 조용히 싹을 틀 준비를 하듯이 말입니다. 두 번째, 인간관계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전에는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과 갑자기 어색해지거나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 느낌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것이 갈등이나 싸움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전화를 받기가 귀찮아지고 모임에 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고 함께 있어도 예전 같은 즐거움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이런 현상을 많은 분들이 내가 이상한 건가? 내가 인간관계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 라고 걱정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주가 여러분의 에너지 필드를 정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러분과 진동수가 맞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의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있는 거예요. 동양의 역학에서는 이것을 인연 정리라고 합니다.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기 위해 낡은 인연들이 떠나가는 거죠. 슬프고 외로울 수 있지만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세 번째, 직관력이 폭발적으로 강해집니다. 대운이 가까워지면 여러분의 직관력, 즉 육감이 매우 예민해집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머리로는 어가 맞는 것 같은데 가슴에서는 계속 B를 선택하라고 속삭이는 경험 있으시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 직관이 정확했던 경험 말입니다. 꿈도 매우 생생해지고 상징적인 꿈을 자주 꾸게 됩니다. 돌아가신 조상님이 나타나시거나 큰 물고기나 뱀 같은 상징적인 동물이 나오거나 높은 산을 오르는 꿈, 넓은 바다를 보는 꿈 같은 것들이죠. 이런 꿈들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무의식은 의식보다 훨씬 먼저 변화를 감지하거든요. 그래서 대운이 오기 전 무의식은 이미 알고 있고 우리에게 꿈을 통해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또한 우연의 일치, 즉 싱크로니시티가 자주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을 생각하는데 그 사람한테 연락이 온다거나 필요한 정보가 우연히 눈에 들어온다거나 특정 숫자를 계속 보게 되는 현상들이죠. 심리학자 칼 융은 이것을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라고 불렀습니다.
우주가 여러분에게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네 번째, 새로운 배움에 대한 갈망이 생깁니다. 평소에는 전혀 관심 없던 분야가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심리학, 철학, 역사, 예술, 영성, 명상 같은 깊이 있는 주제들에 끌리게 되죠. 혹은 새로운 기술이나 언어를 배우고 싶다는 충동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런 배움이 나중에 여러분의 대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영어 공부가 하고 싶어져서 시작했는데 몇 개월 후에 해외 프로젝트 기회가 생긴다거나 심리학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상담 관련 일을 하게 되는 시기죠.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미 앞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고 그것을 준비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겁니다. 다섯 번째, 과거에 대한 정리가 시작됩니다. 대운이 오기 전 많은 분들이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래된 사진을 보거나 일기를 다시 읽거나 예전 추억들을 회상하게 되죠.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아픈 기억들, 트라우마, 후회들이 다시 떠오르면서 감정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기를 우울한 시기라고 느끼시는데 실은 이것이 치유의 시기입니다. 과거를 정리하지 않고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아야 가볍게 날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운이 오기 전 우주는 우리에게 과거를 마주하고 정리할 기회를 줍니다. 이 시기에 용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미워했던 사람을 이해하게 되거나 자신을 괴롭혔던 죄책감에서 벗어나거나 오래된 상처가 아물기 시작하는 거죠. 여섯 번째, 삶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대운 직전 많은 분들이 이상하게 의욕이 없어지고 에너지가 떨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열심히 달려왔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쉬고 싶고 혼자 있고 싶어지죠. 이것을 나태함이나 게으름으로 자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주가 여러분에게 잠시 멈춰서 재정비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마치 스마트폰을 오래 쓰다 보면 느려져서 재부팅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도 큰 변화 앞에서는 재부팅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 충분히 쉬고 자신을 돌아보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흐름에 맡기세요. 이 고요한 시간이 지나면 폭발적인 에너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이 찾아올 겁니다. 이상이 심리적 정신적 징조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몇 개나 해당되셨나요?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여러분의 내면은 이미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징조들입니다. 대운이 바뀔 때 가장 극적으로 변화하는 영역이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오래된 인연들이 떠나가고 관계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죠. 첫 번째, 독이 되는 관계가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있지 않으신가요? 만나고 나면 항상 기분이 나쁘고 에너지가 빠지고 부정적인 감정이 드는 사람. 하지만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서 혹은 의리 때문에 혹은 미안한 마음에 계속 만나왔던 사람 말입니다. 대운이 오기 전 이런 관계들이 자동으로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끊거나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거나 혹은 여러분 스스로가 더 이상 그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게 되죠.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내가 냉정한 사람이 된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건강한 경계선을 만드는 것,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성숙함의 표시입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고 만족시켜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는 소중하고 그것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오래된 친구나 지인과의 재회가 일어납니다. 신기하게도 대운이 오기 전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들로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학창시절 친구, 옛 직장 동료, 심지어 옛 연인까지도요. 이런 재회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과 다시 만나는 것이 여러분의 다음 단계에 어떤 식으로든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직접적인 기회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주거나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거나 새로운 프로젝트에 함께하자고 제안하는 식으로요. 또 때로는 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여러분이 필요한 깨달음을 얻기도 합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확인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런 재회를 단순히 추억 여행으로 끝내지 않는 겁니다. 우주가 왜 지금 이 사람을 다시 내 삶에 데려왔는지 생각해보세요. 그 안에 반드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멘토나 조력자가 나타납니다. 대운이 오기 전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선생님일 수도 있고 상사일 수도 있고 그냥 우연히 만난 낯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결정적인 조언을 해주거나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거나 혹은 여러분이 볼 수 없었던 관점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생의 터닝포인트에 항상 이런 멘토가 있었습니다.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실은 우주가 그 사람을 보낸 거죠.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입니다. 때로는 그 사람의 조언이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세요. 그 사람은 여러분이 다음 레벨로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소울메이트나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대운의 시기에는 연애나 결혼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싱글이셨던 분들은 갑자기 운명적인 사람을 만나게 되고 연애 중이셨던 분들은 관계가 다음 단계로 발전하거나 혹은 정리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특히 소울메이트라고 부르는 영혼의 짝을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을 만났을 때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 같은 익숙함이 느껴지고 깊은 이해와 공감대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소울메이트는 항상 낭만적인 관계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친구로, 때로는 비즈니스 파트너로, 때로는 선생님으로 만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여러분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소울메이트는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더 나은 버전의 자신이 되도록 영감을 주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가족관계의 변화가 옵니다. 대운이 바뀔 때 가족관계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랫동안 소원했던 가족과 화해하거나 반대로 건강하지 못한 가족관계에서 거리를 두게 되거나 혹은 가족 구성원에게 중대한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갑자기 편찮으시거나 형제자매와 큰 갈등이 생기거나 혹은 반대로 오랫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가족 구성원을 이해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가족은 우리의 뿌리입니다. 대운이 바뀔 때 우주는 우리에게 뿌리를 점검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해결되지 않은 가족 문제가 있다면 이제 마주해야 할 시간이고 감사를 표현하지 못했다면 이제 표현해야 할 시간입니다. 여섯 번째, 사회적 서클이 완전히 바뀝니다. 대운의 시기에는 여러분이 속한 사회적 그룹이나 커뮤니티가 완전히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새로운 직장이나 업계로 옮기거나 완전히 다른 성향의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죠. 처음에는 이질적이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과 맞을까? 내가 여기 속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이 새로운 환경, 이 새로운 사람들이 바로 내가 필요했던 것이었다는 것을요. 이들과 함께하면서 여러분은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숨겨져 있던 잠재력을 끌어내게 됩니다. 일곱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역설적이게도 대운이 오기 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고 사람들과의 약속이 취소되고 혼자 조용히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죠. 많은 분들이 이것을 외로움이나 고립으로 느끼시는데 실은 이것이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은 자신과 깊이 대면하고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게 됩니다. 고독은 외로움과 다릅니다. 고독은 자신과 친해지는 시간이고 자아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대운 앞에서 우주가 주는 이 고독의 시간을 감사히 받아들이세요. 이 시간 동안 명상을 하거나 일기를 쓰거나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면서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시간이 나중에 여러분에게 얼마나 소중한 자산이 되는지 알게 될 겁니다. 인간관계의 징조, 여러분은 몇 개나 경험하고 계신가요? 관계의 변화는 처음에는 불안하고 두렵지만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기 위한 우주의 재배치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세 번째 카테고리는 환경과 신체에서 나타나는 징조들입니다. 대운은 단순히 마음이나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물리적 환경과 육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 거주 환경이 바뀝니다. 대운이 오기 전 많은 분들이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계획하지 않았던 이사인 경우가 많죠. 갑자기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하거나 직장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하게 되거나 혹은 이상하게 현재 집에 있는 것이 답답하고 불편해져서 스스로 이사를 결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양의 풍수지리학에서는 집이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기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기운이 바뀌면 우리에게 맞는 공간도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이사를 하지 않더라도 집안을 대대적으로 정리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오래된 물건들을 버리고 새로운 가구를 들이고
집안 구조를 바꾸고 싶어지죠. 이것은 단순한 인테리어에 대한 욕구가 아닙니다. 외부 환경을 바꿈으로써 내면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또한 가속화하는 행위입니다. 만약 지금 이사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집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드신다면 그 충동을 따라가 보세요. 우주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을 위해 공간을 만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물건을 정리하고 싶은 욕구가 강해집니다. 이사와 비슷한 맥락에서 대운이 오기 전에는 소유물을 정리하고 싶은 강한 충동이 일어납니다. 오래 모아왔던 물건들, 추억이 담긴 물건들까지도 과감히 버리고 싶어지죠. 옷장을 열었는데 입을 옷이 없는 것 같고, 책장을 봤는데 읽고 싶은 책이 없는 것 같고, 서랍을 열었는데 다 필요 없는 것들로 가득 찬 것 같은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은 비움의 시기입니다. 새로운 것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낡은 것이 나가야 합니다.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에너지적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니멀리즘이 요즘 트렌드인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현대인들이 점점 더 물질에서 벗어나 본질로 돌아가려는 집단적 의식의 흐름이 있는 거죠. 정리를 할 때는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물건과 작별 인사를 하세요. 고마웠어. 이제 보내줄게라고 말하면서 정리하면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치유의 의식이 됩니다. 세 번째, 신체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대운이 오기 전 많은 분들이 신체적으로 이상한 증상들을 경험합니다. 갑자기 잔병치레가 늘어나거나 이유 모를 피로감에 시달리거나 특정 부위가 아프거나 하는 일들이죠. 병원에 가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본인은 분명히 뭔가 불편하고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의학에서는 원인 불명이라고 하지만 동양의학에서는 기운의 재조정이라고 봅니다. 우리 몸은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운이 바뀔 때 우리의 에너지 시스템도 재설정되는 과정을 겪는데 이 과정에서 일시적인 불편함이 생길 수 있는 거죠. 특히 오래된 에너지 블록, 즉 과거의 트라우마나 억압된 감정들이 저장되어 있던 신체 부위에서 통증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노를 억압해왔다면 간이나 어깨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슬픔을 억압해왔다면 폐나 가슴에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액땜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큰 병이 오기 전에 작은 병으로 미리 애군을 풀어내는 거죠. 따라서 이 시기에는 몸의 신호를 잘 들어주고 충분히 쉬고 건강에 더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수면 패턴이 변합니다. 대운이 가까워지면 수면에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분들은 갑자기 잠이 많아져서 하루에 10시간씩 자도 피곤하고 어떤 분들은 반대로 잠이 확 줄어들어서 4-5시간만 자도 멀쩡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수면의 질이 변합니다. 꿈을 많이 꾸게 되고 꿈이 매우 생생하고 잠에서 깨어나도 꿈의 내용이 선명하게 기억나는 경우가 많죠. 새벽 3시나 4시에 자꾸 잠이 깨는 현상도 흔합니다. 영적으로 새벽 시간은 베일이 가장 얇은 시간, 즉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의 경계가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 잠이 깨는 것은 우주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만약 새벽에 자꾸 잠이 깬다면 억지로 다시 자려고 하지 말고 일어나서 명상을 하거나 일기를 써보세요. 그 시간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중요한 인사이트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식습관이 바뀝니다. 신기하게도 대운이 오기 전에는 먹고 싶은 음식이 바뀝니다. 평소에 좋아하던 음식이 갑자기 싫어지고 반대로 별로 좋아하지 않던 음식이 당기기 시작하죠. 특히 건강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채식을 시작하거나 유기농 식품을 찾거나 가공식품을 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더 높은 진동수로 올라가기 위해 더 깨끗한 연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단순히 영양분이 아니라 에너지입니다. 대운의 시기에는 우리 몸이 더 높은 수준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음식 선택이 바뀌는 거죠. 몸이 원하는 것을 주세요. 억지로 식습관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몸의 신호를 따라가세요. 몸은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외모의 변화가 생깁니다. 대운이 들어오면 외모에도 눈에 띄는 변화가 생깁니다. 피부가 맑아지고 윤기가 돌기 시작하고 눈빛이 살아나고 전체적인 인상이 밝아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요즘 뭔가 달라 보여. 무슨 좋은 일 있어? 라고 물어보기 시작하죠. 실제로 특별히 한 것이 없는데도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반대로 대운이 오기 직전에는 일시적으로 피부가 안 좋아지거나 여드름이 나거나 머리카락이 빠지는 등의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몸이 독소를 배출하는 과정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또한 갑자기 이미지 변신을 하고 싶어집니다. 머리 스타일을 바꾸거나 화장법을 바꾸거나 옷 스타일을 완전히 바꾸는 경우가 많죠. 이것은 내면의 변화를 외면으로 표현하려는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7번째, 사고나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좋은 이야기지만 대운이 오기 전에 작은 사고나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넘어져서 다치거나 교통사고, 큰 사고는 아니지만을 당하거나 물건이 깨지거나 하는 일들이죠. 이것을 액땜이라고 합니다. 더 큰 불행이 오기 전에 작은 불행으로 미리 애군을 소진시키는 거죠. 전통적으로 동양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액을 떼었다고 하면서 오히려 다행으로 여깁니다. 만약 이런 일이 생긴다면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우주가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 작은 희생을 치르게 한 것일 수 있습니다. 큰 사고 대신 작은 사고로, 큰 병 대신 작은 병으로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고 감사하세요. 8번째, 특정 물건이 자꾸 고장납니다. 대운이 바뀔 때 이상하게 물건들이 자꾸 고장나는 경험 있으신가요? 휴대폰이 망가지거나 컴퓨터가 느려지거나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거나 집안의 가전제품이 연달아 고장나는 일들이죠. 이것도 에너지적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에너지 필드가 변하면서 주변의 전자기기나 기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특히 영적으로 민감한 시기에는 이런 현상이 더 자주 일어납니다. 또한 오래된 물건들이 고장나는 것은 새 것으로 교체할 시간이라는 우주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낡은 것을 버리고 새 것을 드리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환경적, 신체적 징조들, 여러분은 몇 개나 경험하고 계신가요? 이런 물리적 변화들은 처음에는 불편하고 힘들 수 있지만 모두 더 나은 버전의 자신으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4번째 카테고리는 재물과 기회에 관련된 징조들입니다. 대운이 실제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예상치 못한 돈이 들어옵니다. 대운의 가장 직접적인 신호 중 하나는 예상하지 못한 수입이 생기는 것입니다. 잊고 있던 예금이 만기가 되어 돌아오거나 세금 환급을 받거나 복권에 당첨되거나,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누군가 빚을 갚거나 보너스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이 크든 작든 이런 예상치 못한 수입은 재물운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우주가 당신은 이제 풍요를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것은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지혜롭게 사용하세요. 일부는 저축하고, 일부는 자신에게 투자하고, 일부는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하면 좋습니다. 돈은 에너지입니다. 돈을 잘 순환시키는 사람에게 더 많은 돈이 흘러옵니다. 받기만 하고 움켜쥐는 사람보다 받고 감사하고 나누는 사람에게 우주는 더 많은 풍요를 보냅니다. 2번째, 새로운 일자리나 프로젝트 제안이 들어옵니다. 대운의 시기에는 갑자기 좋은 기회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직 제안을 받거나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거나 사업 기회가 생기거나 협업 제안을 받는 경우가 많죠. 신기한 것은 이런 기회들이 여러분이 찾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찾아온다는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추천하거나 우연한 만남에서 기회가 생기거나 SNS를 통해 연락이 오는 식으로요. 이것은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온 것들이 드디어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했던 노력들,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친절들, 성실하게 살아온 모습들이 이제 돌아오고 있는 거죠. 이런 기회가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움 없이 잡는 것입니다. 물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안전만 추구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운의 시기에 오는 기회는 우주가 보낸 선물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세요. 설사 실패하더라도 그 경험이 다음 기회로 이어집니다. 3번째, 부수입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주 수입원 외에 부가적인 수입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도 대운의 징조입니다. 취미로 하던 일이 돈이 되기 시작하거나 프리랜서 일을 하게 되거나 투자 수익이 생기거나 임대 수입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하고 싶어서 하는 일에서 돈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것은 매우 좋은 신호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좋아하고 잘하는 일과 재물운이 연결되기 시작한 거죠. 이것은 우주가 여러분에게 이 길이 맞습니다. 계속 가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더 집중하고 더 투자하고 더 발전시키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로는 돈을 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운의 시기에는 바로 그 좋아하는 일이 수입원이 되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4번째, 투자나 사업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묵혀뒀던 투자가 수익을 내기 시작하거나 사업이 성장세를 타거나 오래 기다렸던 프로젝트가 성사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특히 여러분이 직감적으로 이거다 싶었던 선택들이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말렸지만 여러분만 믿었던 것들이 성공하는 거죠. 이것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직관력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대운의 시기에는 우리의 직관이 매우 정확해집니다. 우주와의 연결이 강해져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대운의 시기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투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신중하게 판단하고 위험 관리를 해야 합니다. 대운은 기적이 아니라 기회를 의미합니다. 그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섯 번째, 승진이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직장에서 갑자기 승진 제안을 받거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거나 상을 받거나 미디어에 소개되는 등 사회적 인정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오랫동안 인정받지 못하고 조용히 일해왔다면 대운의 시기에 드디어 빛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능력과 노력이 드디어 정당하게 평가받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온 실력과 경험이 이제 드러날 때가 된 겁니다. 대운은 갑자기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던 능력을 발휘할 무대를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인정을 받았을 때 중요한 것은 겸손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교만해지면 운은 다시 떠나갑니다. 감사하고 겸손하고 계속 배우고 성장하려는 자세를 유지하세요. 여섯 번째, 빚이나 재정적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랫동안 여러분을 괴롭혔던 빚이 갚아지거나 재정적 어려움이 해소되거나 경제적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좋은 조건의 대출이 나오거나 누군가 도움을 주거나 수입이 늘어나서 자연스럽게 해결되거나 하는 시기죠. 재정적 자유는 대운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돈 걱정에서 벗어나야 더 높은 차원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희망을 잃지 마세요. 대운의 시기에는 막혔던 것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계속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리세요. 해결책은 반드시 옵니다. 일곱 번째, 가격이 오르기 전에 사거나 팔아야 할 때 팝니다. 대운의 시기에는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부동산을 사려고 했는데 가격이 오르기 직전에 사게 되거나 주식을 팔려고 했는데 최고가에 팔게 되거나 필요한 물건을 할인할 때 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에너지가 우주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타이밍에 올바른 장소에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경험을 하기 시작하면 우주를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더 큰 대운을 불러옵니다. 신뢰와 풍요는 선순환을 이룹니다. 여덟 번째, 주변 사람들도 함께 잘 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대운의 징조는 여러분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함께 좋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족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거나 친구가 성공하거나 동료가 승진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이것은 여러분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주변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높은 진동수를 가지면 그 진동수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진정한 풍요는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함께 성장할 때 더욱 커집니다. 여러분의 성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주고 그들도 성공하면서 그 에너지가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거죠. 재물과 기회의 징조들 몇 개나 해당되셨나요? 이런 실질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대운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이 흐름을 잘 타고 지혜롭게 관리하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 카테고리는 자연과 우주에서 나타나는 징조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한 모든 징조들을 정리하면서 여러분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정 동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특정 동물들은 길조로 여겨져 왔습니다. 까치, 제비, 나비, 잠자리 같은 동물들을 자주 보게 되는 것은 좋은 일이 생길 징조라고 하죠. 특히 평소에 잘 보지 못하던 동물을 갑자기 자주 보게 되거나 동물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거나 동물과 눈을 마주치는 경험을 하면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현대의 영적 관점에서 보면 동물은 메신저입니다. 우주나 영적 가이드가 동물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낸다고 봅니다. 각 동물마다 상징하는 의미가 있고 어떤 동물을 만나느냐에 따라 우주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나비는 변화와 변신을, 새는 자유와 영적 상승을, 뱀은 치유와 재생을, 거북이는 인내와 장수를 상징합니다. 어떤 동물을 자주 보게 된다면 그 동물이 상징하는 의미를 찾아보세요. 그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연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무지개, 일출, 일몰, 별똥별, 보름달 같은 아름다운 자연현상을 우연히 보게 되는 것도 대운의 징조입니다. 특히 평소에는 관심도 없다가 갑자기 밖을 봤는데 무지개가 있다거나 우연히 올려다봤는데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을 보거나 하는 경험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연현상은 우주의 언어입니다. 우주는 말로 하지 않고 현상으로 말합니다. 무지개는 희망과 약속을, 별똥별은 소원 성취를, 보름달은 완성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이런 현상을 보았을 때는 잠시 멈춰서 그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우주가 여러분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세 번째, 특정 숫자를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111, 222, 333, 444 같은 엔젤 넘버를 자주 보게 되는 것도 대운의 징조입니다. 시계를 봤는데 1111이거나 영수증 금액이 3333원이거나 차 번호판에서 같은 숫자를 계속 보는 경험이죠. 이것은 천사나 영적 가이드가 보내는 메시지라고 합니다. 각 숫자마다 의미가 있는데요. 111 새로운 시작, 생각이 현실화되고 있음. 222 균형과 조화,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있음. 333 상승한 마스터들의 지원, 영적 성장. 444 천사들의 보호, 안정과 지지. 555 큰 변화가 오고 있음, 변화를 받아들이세요. 666 물질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영적 균형을 찾으세요. 777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음, 행운. 888 풍요와 성공, 재정적 축복. 999 완성과 끝,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세요. 특정 숫자를 계속 보게 된다면 그 숫자의 의미를 찾아보고 그것이 현재 여러분의 상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네 번째, 우연히 의미 있는 물건을 발견합니다. 길을 걷다가 동전을 줍는다거나 네잎클로버를 발견한다거나 특별한 돌이나 깃털을 발견하는 경험도 길조로 여겨집니다. 특히 여러분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물건을 우연히 발견하면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할머니가 좋아하셨던 꽃을 우연히 발견한다거나 어렸을 때 좋아했던 장난감과 똑같은 것을 본다거나 하는 일이죠. 이런 발견들은 우주의 선물입니다. 우주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발견했을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감사는 더 많은 축복을 불러옵니다. 다섯 번째, 점이나 타로에서 좋은 결과가 반복됩니다. 궁금한 마음에 본 타로나 사주, 운세에서 계속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도 징조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여러 곳에서 비슷한 메시지를 받는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점이나 타로는 참고만 하세요. 거기에 의존하거나 집착하면 오히려 자신의 직관력이 약해집니다. 진정한 답은 항상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외부의 도구들은 그 답을 찾는 데 도움을 줄 뿐입니다. 여섯 번째, 날씨나 계절의 변화를 강하게 느낍니다. 대운의 시기에는 날씨나 계절의 변화를 더 예민하게 느끼게 됩니다. 봄이 오는 것이 더 반갑고 비가 오는 것이 더 의미 있게 느껴지고 바람을 맞는 것이 상쾌하게 느껴지죠. 자연과의 연결이 강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이고 자연의 리듬과 조화를 이룰 때 가장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밖으로 나가세요.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산책을 하고 나무를 만지고 맨발로 땅을 밟고 하늘을 보세요. 이런 간단한 행동들이 여러분의 에너지를 정화하고 충전시켜줍니다. 일곱 번째,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징조는 바로 흐름을 느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일이 풀리고 우주가 나를 지지하고 있다는 확신이 드는 느낌입니다. 이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입니다. 하지만 경험해본 사람은 정확히 알아요. 아, 이게 대운이구나라는 것을요. 모든 것이 의미있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내가 올바른 곳에 있다는 확신, 미래에 대한 막연하지만 강한 긍정적 기대감, 이런 것들이 대운의 가장 확실한 징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한 모든 징조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심리적 정신적 징조, 가치관의 대전환, 인간관계 태도 변화, 직관력 강화, 새로운 배움에 대한 갈망, 과거 정리, 삶의 속도 변화, 인간관계 징조, 독이 되는 관계 정리, 오래된 인연의 재회, 멘토 출현, 소울메이트 만남, 가족관계 변화, 사회적 서클 변화, 혼자만의 시간 증가, 환경적 신체적 징조, 거주지 변화, 물건 정리 욕구, 신체 변화, 수면 패턴 변화, 식습관 변화, 외모 변화, 사고나 부상, 물건 고장, 재물 기회 징조, 예상치 못한 수입, 새로운 기회 제한, 부수입 발생, 투자 성공, 승진과 인정, 재정 문제 해결, 완벽한 타이밍, 주변 사람들의 성공, 자연우주 징조, 특정 동물과의 조호, 자연현상 목격, 숫자의 반복, 의미 있는 물건 발견, 점술의 긍정적 결과, 자연과의 강한 연결, 흐름을 타는 느낌. 여러분은 이 중에서 몇 개나 경험하고 계신가요?
세계 이하 아직 대운의 초입 단계이거나 일상적인 변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징조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4-7개 대운의 전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세요. 8-12개 대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13개 이상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대전환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대운은 단순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변화의 시기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은 순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여러분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대운을 잘 활용하기 위한 조언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운의 핵심은 변화입니다. 익숙한 것을 놓아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둘째, 직관을 믿으세요. 머리보다 가슴의 소리를 들으세요. 대운의 시기에는 직관이 매우 정확합니다. 셋째, 감사하세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감사는 더 많은 축복을 불러옵니다. 넷째, 나누세요. 받은 것을 나누세요. 진정한 풍요는 순환할 때 커집니다. 다섯째, 현재에 집중하세요.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세요. 여섯째, 자신을 돌보세요. 몸과 마음의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충분히 쉬고 잘 먹고 운동하세요. 일곱째, 배우고 성장하세요. 대운의 시기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계속 배우고 발전하세요. 여덟째,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세요. 어려움이 와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그 안에서 배움을 찾으세요. 아홉째, 인내하세요. 대운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열째, 믿음을 가지세요. 우주를 믿고 자신을 믿고 과정을 믿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운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대운은 여러분 안에 이미 있습니다. 징조들은 단지 여러분이 준비되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진정한 대운은 여러분이 자신의 잠재력을 깨닫고 진정한 자아와 연결되고 우주와 조화를 이룰 때 찾아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미 대운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완벽할 필요도 없고 특별한 사람일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이 이미 충분히 가치 있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도 우연이 아닐 겁니다. 어쩌면 우주가 여러분에게 이제 준비됐어. 받을 준비를 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대운이 이미 시작되었거나 곧 시작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경험담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어떤 징조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대운이 왔을 때 반드시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알림 설정해두시면 영상 올라올 때 바로 알림 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큰 대운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